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빗속에서 치러진 올해 5.18 기념식은 과거와 많이 달랐습니다. 드라마와 같은 형식뿐만 아니라 출연자와 참석자, 진행자도 이전과는 달랐는데요. 어제 기념식에 비록 대통령이 참석하진 않았지만 진한 감동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38년의 서사 드라마처럼 펼쳐진 5.18 38주년 기념식은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의 두 주연 배우들이 맡아 진행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식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인 고 힌츠페터 기자의 미망인 등 저마다의 광주를 간직한 푸른 눈의 증인들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기독병원 원목으로 근무하며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고 헌트리 목사의 부인은 광주를 사랑했던 남편과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our beloved 광주, is now forever associated with justice. 행불자 가족의 한 맺힌 사연이 소개될 때, 시민들의 참여를 목 놓아 외치던 거리 방송이 재연될 때 참석자들은 눈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있고 아직도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왜곡된 내용으로 그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것 같아서 진짜 그 같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 죄송하고. 세월호 가족들은 올해도 5.18 유가족을 만나 가족을 잃은 서로의 슬픔을 어루만졌습니다. 초대장을 받지 않고 찾아온 일반 참배객들도 무덤수만큼이나 많은 고통의 사연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영령들의 그 정신들을 다시금 친구들하고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다시금 또 새기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 만여 명이 참석했던 지난해 기념식보다 참석자 수는 적었지만 기념식이 남긴 울림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상징하는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올해도 5.18 묘역에서 재창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질곡의 역사를 함께했던 이 노래는 관현악 등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귀에 익숙한 관현악 선율이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에 울려 퍼집니다. 5.18 민중항쟁 38주기를 맞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름다운 관현악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원곡을 작사한 소설가 황석영 씨의 아들이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쓰여질 당시를 지켜봤던 작곡가 황호준 씨가 임을 위한 소곡으로 원곡을 재해석했습니다. 해방 광주의 어떤 밝은 이미지, 그리고 그 밝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의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80년 5.18 민중항쟁을 기억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면서 목 놓아 불렀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식에서 손잡고 함께 재창했던 이 노래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5.18 기념식 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빼버리고 별도의 5.18 추모곡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국민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5.18이 그랬던 것처럼 5.18을 상징하는 노래 역시 정권의 색채에 따라 탄압이 되풀이됐습니다. 또 광주에 있는 유족들과 광주에 있는 5.18 기념하는 모든 분들이 불렀기 때문에 금지곡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의 금지곡 취급을 받았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곡으로 지정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 정치권 인사와 추모객들은 손을 잡고 힘차게 이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과의 충돌을 막고 시민들을 지키려다 순직했던 경찰관들의 첫 번째 공식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38년 만에 추모식에 참석한 유족은 가해자로 오해받아 그늘 속에 살아왔다며 소외된 죽음들을 찾아내 치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0일 한평경찰서의 치안 일지입니다. 밤 9시 20분 광주 노동청 앞 노상에서 경찰관 4명이 시위대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신조차 일주일 동안 거리에 방치됐다 뒤늦게 수습되는 등 경찰이라는 신분에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의 죽음은 38년 만에 추도비에 새겨졌습니다. 민주화의 디딤돌이 되신 선배님들의 희생을 오래도록 기리고 긴 세월 가슴에 품고 있던 유가족들의 크나큰 아픔을
조금이나마 이루하는 순직한 이들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하지 말라는 안병하 당시 전남 도경국장의 지시에 따라 시민과 공수부대 사이에서 경찰 저지선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은 채 진압복만 입은 상태에서 시위 군중을 태우고 돌진하던 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동안 참 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청에서도 5.18 보고서라는 것도 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재조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석한 유족들은 5월의 희생들이 이제라도 제대로 평가받길 바란다고 밝히고 당시 버스를 운전했던 시민에게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의 마음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그 80년 5월을 책임져야 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찾아가고 시민을 지키다 순직한 경찰을 위한 추도비에는 이들뿐 아니라 6.25 전과 90년 이후 공무수행 중 순직한 한평 경찰관 21명의 이름도 함께 새겨졌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주거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도내 국가산단 개발 계획이 변경되고 20년 이상 노후된 산단에 대한 재생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여수시 소호동 41만 7천여 제곱미터에 여수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여수 국가산단 배후 주거지를 조성하고 광양시 태인동 54만 7천여 제곱미터에도 광양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광양 국가산단 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등 산단 개발 계획을 변경합니다. 전남도는 또 2020년까지 순천 서면산단, 2023년까지 여수 오천산단에 대한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여수, 광양, 대불 국가산단 등 4개 산단도 재생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도내에는 5개의 국가산단과 32개의 일반 산단 등 37곳의 산단이 개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 분권형 개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역 언론, 특히 지역방송의 위상과 역할에도 큰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이 지역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는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에 조명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형 헌법 개정에 맞춘 지역방송의 역할은 무엇일까? 학자들은 지역으로 분산된 권력을 지역 언론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이런 공론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역 방송사가 지방 분권 시대의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제 지역 문화에 근거를 둔 지역 프로그램을 만드는 지역 방송에 대한 소위 프로그램의 쿼터제를 방송법에 도입하자. 지역 방송의 제 역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방송사의 자율성 확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역 방송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을 성역 없이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사들이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자율권들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역의 감시 기능을 더 활성화하고 지역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그 계기가 됩니다. 또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뉴미디어 환경에 적응하는 등 지역방송사 스스로의 혁신도 요청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지역방송 스스로가 주민들에게 외면받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개헌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법제화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많이 끼기는 하겠지만 나들이 하기에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지금 서울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고 전남과 경남 일부 지방에 떨어지던 빗방울도 지금은 대부분 잦아든 상황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방에서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11.4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는 서늘한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20도를 조금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또다시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